중동 전쟁 와중에 오일머니가 비트코인으로 많이 이동했고요. 주가 떨어지고 금값 떨어지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 오른 이유 중에 하나, 그 수급적인 요건이 바로 그 부분이 있다.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란은 비트코인을 원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가 비트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결정이 된다면 어쨌든 크립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석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뭔가 뭐 종전이든 뭐 휴전이 뭐 장기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통행을 하려면 네. 뭔가 합의안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 이란도 뭔가 전쟁 뭐 보상을 받든지 뭐 네. 아니면 뭐 본인들이 뭐 이득을 받는 어떤 구조를 짜주든지 해야지만 휴전에 협상을 할 텐데, 네네. 뭐 지금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건 통행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통행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나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냥 가볍게만 여쭤볼게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뭐 주변인으로서 뭐 통행료를 받는 거 말고 이란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생각이 들거든요. 들죠. 제가 오늘 조찬 강의를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어떨 것 같냐고. 그럼 한 70% 정도가 받을 것 같다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부터 드리냐면 받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국제법, 그리고 국제 질서를 흐트린다. 뭐 이런 논리세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이 부분부터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두로 사태나 하메네이 사살 사태나 국제법에 맞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호르무즈 해협 미국이 역봉쇄하거나 국제법에 맞습니까? 안 맞아요. 네. 또 선적을 납포하고 발포하고 뭐 이스라엘이 헤스볼라를 공격하고 핵 개발하고 핵 프로그램 가동,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이 국제법으로 국제 질서에 맞는 일이에요. 유엔 협약을 따르는 일이에요. 관세 전쟁도 법적으로 맞는 거, 자국법에도 안 맞는 일이잖아요. 네.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제법이나 국제 질서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국제법이나 국제 질서 논리가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으로 협상안을 놓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까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가장 아이디어란 거. 아마도 하메네이 사태 이후에 마두로 사태처럼 최고 지도자를 사살하고 나면 이란의 뭐 항복선언 받고 가장 아이디어란 시나리오, 그 다음날 바로 핵 우라늄을 헬기에 대롱대롱 매달고 만천하가 다 지켜보라고, 헬기에 매달고 80억 인구가 다 지켜보라고 하면서 미국에 딱 우라늄을 내려놔 놓는 모습, 네. 이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요? 뭐 트럼프 뭔가 대통령. 뭐 필요했겠죠. 그걸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거대로 안 됐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란과의 협상안의 핵심은 핵입니다. 근데 핵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국은 어쨌든 중지해달라, 멈춰달라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명분이 안 서는 거야. 명분. 네. 국제사회에서나 국내 정치적 명분이 안 서는 거야. 그 전쟁 왜 했느냐.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을 멈춰야만 종전이 되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근데 역시 이란 입장에서도 그걸 멈출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의 의견은 만약에 종전선언이 된다, 협상안이 나온다 그러면 핵 프로그램을 트럼프 정권 기간 동안에는 잠깐 중지해 줄게 라는 종류의 타협안으로 뭔가 핵 프로그램에 관한 서로 양자 간의 물러섬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드리는 의견은 미국 측에서는 가장 뭐 핵 프로그램을 정지시키는 방향으로, 멈추는 방향으로, 우라늄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이 협상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줘야 되겠죠. 네. 뭔가를 내줘야 그렇죠. 이걸 맞죠. 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건 네. 협상이니까. 네. 항복이 아니에요, 지금은. 항복할 리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종교적으로 항복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란 입장에서.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뭔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란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 요구사항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미국이 전쟁 복구비 대라 이거예요. 근데 역시 이 부분도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전쟁 복구비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미국이? 어렵겠죠. 그거는. 그거는 네. 정치적 명분이 또 안 서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해 보면 분명 야당 입장에서, 적어도 야당, 네.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 아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란 적대 진영의 복구를 진행해? 그거는 안 돼. 누구 맘대로. 안 돼. 네. 그거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의견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나는 반대야. 그리고 통행료 나는 반대야. 하지만 속으로는 야 이걸로 받아. 네. 하는 방향으로의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엔 제재 풀어주고요. 지금 동결 자산이 있는데 현재 추정키로 140조 원가량 됩니다. 그 동결 자산도 풀어주고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받아.
그걸로 전쟁 복구 차근차근 하면 되잖아. 경제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그러니까 make 이란 again이에요. make 이란 great again. 네. 미가요, 미가. 네. 미가를 나름 해주는 조건이 협상안이 될 겁니다. 근데 돈을 직접 주기보다는 그렇게 우회적으로 미가를 실현시켜주기 위해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게 해주는, 물론 여기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관할권은 내가 갖고 거기서 통행료를 받으면 일부를 너한테 수익으로 돌려줄게. 이게 미국 측의 요구일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협상안에서 뭔가는 주고받겠지만 통행료는 부과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먼저 선 걷어서 이렇게 떼주는 그 네. 구조로 갈까요? 왜냐면 다른 나라들도 그럼 네. 나도 받겠다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통행료는 미국이 뭐 걷는다.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이상해지게 되는데 미국이 거둘 테니까 통행료율도 우리가 대충 정할 테니까 뭐 너무 너네들 알아서 하지 마. 뭐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공동 통제를 하는데요. 공동 관할권을 갖게 될 텐데 공동 관할권에서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네. 다만 공동 관할에서 통행료 징수 부분은 이란한테 떠넘길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어찌 보면 말씀하신 국제법도 미국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어찌 보면 뭐 항행의 자유 이런 뭐 세계화 네. 이런 걸 하면서 주도했던 게 미국인데 이거를 이제 내려놓는 순간 네. 다른 나라들에도 이제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는 뭔가 그 과거 같이 이제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신뢰가 완전 무너지면서 반미 감정이 팽배해지고 있고요. 이따가 그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공공 사이드에서 미국 국채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또 급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결에서 중동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해요. 근데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셀프 종전 선언하고 그리고 종전으로 간다든가 정말 셀프 종전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이미 이겼다. 네. 아니면 영원히 휴전으로 계속 가는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어쩌면 러우 전쟁과 같은 뭐 그런 모습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협상이 체결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관전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교통부가 있다면 밑에 한국도로공사 같은 역할이 있죠. 네. 여기서 통행료를 징수하잖아요. 하이패스로. 마치 이런 것처럼 수에즈 운하 관리청이 있어요. 결국 그런 호르무즈 해협 관리청 같은 하나 경우는 만들어서. 분명 통행료를 징수하는 절차는 그 관리청이 할 텐데 그 부분은 이란에게 좀 떠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의 명분 같은 거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결말이 나타날지는 몰라요.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진단하고 의견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란 입장에서도 이제 통행료라는 건 돈인데 네. 돈을 받으려면 이걸 달러로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럼 달러가 아닌 뭐 다른 통화라든지 뭐 다른 자산으로 받게 되는 걸까요? 네. 1차 협상이 진행될 때쯤에 네. 속보가 나왔었는데 블룸버그 기사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그때는 위안화 혹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한다라는 컨셉으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또 다른 그 외신들이 쏟아졌는데 그 외신에서는 위안화 또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라는 기사가 또 쏟아졌었습니다. 그리고 무산되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 이란은 통행료 징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받고는 네.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내고 있진 않아요. 제대로 네.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에서 결국 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하는 그 기관의 수장 역할을 바꾸자. 강경파로 바꾸자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쨌든 기존 통화로는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란은 유엔 안보리 이 관련 결의안 이후에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 제재 이후에 스위프트망에서도 제재를 마치 러시아도 스위프트망에서 배제 조치했었던 것처럼. 이렇기 때문에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된 당사국으로서 굳이 달러로 그렇죠. 받을 수는 없어요. 기존 미국 서방식 통화 시스템은 이용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네. 1번이고 기존 통화 시스템으로 의존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지금 명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려고 할 텐데 국제 감시로부터 회피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달러 체제. 기존 통화 시스템은 안 받고 싶다. 이게
이란 측의 입장일 겁니다. 그 부분은 수긍이 가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미 스위프트망이 아닌 CIPS라는 중국 중심의 금융망이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제재 없이 소위 적대국 진영으로부터 미국과 같은 적대국 진영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오케이. 네. 그리고 달러나 기존 통화 시스템은 노 하는 입장일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달러 자체 기존 통화 시스템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의 물가 상승률 한번 보십시오. 물가 상승률이 43, 43 뭐 이렇습니다. 1년에 40%씩. 연간. 네. 이거는요 거의 지구상에 없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이 물가 상승 이거 IMF 통계예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통계가 IMF 스태티스틱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프로만 그려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란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아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2%거든요. 근데 이란의 최근 월별 물가 상승률이 2월치가 마지막인데 62%. 근데 3월 물가 상승률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란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지난주부터 이게 끊겼습니다. 그게 셧다운된 건지 네. 아니면 대외 공개를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근 추적한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62%다. 근데 이걸 돌려 얘기하면 이란의 리알화 가치가 그렇죠. 뭐 그냥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냥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란 리알화 환율은요. 그냥 0입니다. 네. 0이 어떤 의미냐? 1000억 리알을 가지고 와도 네. 1달러를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리알화가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하에서 달러로 받고 그걸 리알화로 국내 사용한다.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 통화가 아닌 뭐로 받겠다? 크립토로 받겠다. 비트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크립토로 받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역시 협상의 여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이 조금 더 관철이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도 나는 어려워. 비트코인으로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 측은요. 당연히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개념화하실 때 경제학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정의하신다. 그러면 미국 국채 매입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가 있죠. 그러면 해운사들이나 산유국들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럼 발행해 주세요 할 때 뭐를 줘야 돼요? 달러를 내어줘야 돼요. 그럼 달러를 내어준다. 그러니까 1코인은 1달러인 겁니다. 항상. 근데 1달러 이 현금을 많이 수취한 코인 발행업자는 물론 수수료도 일부 받긴 하겠지만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많아진다. 그러면 미국 국채 매입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 매입처라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미 감정이 팽배해지면서 연준 예치 해외 공공 부문의 미 국채 보유액이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급한 거예요. 특히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많이 매입해줘야 그걸로 미국 국민들한테 떡 좀 돌리고 중간 선거를 유리하게 끌어가고 싶은 마음인데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으니까 급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절실하게 기댈 곳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자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국채 중에는 장기 국채, 중기 국채, 단기 국채 중에 단기 국채의 하나입니다. T빌이라고 부르죠. 보시면 이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세계에서 T빌을 보유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일본인데 네. 일본보다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들이 더 많은 있군요. TV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이게 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아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해협들이 그밖에 많은 초크 포인트들이 연달아서 통행료 받겠다. 근데 그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나쁠 것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대책이 돼 버렸네요. 그렇죠.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견 드린다면 미국 측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기를 네. 간절히 원할 거고요. 네. 이란 측에서는 최근에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미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이란의 발행을 멈춘 적이 있어요. 역시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킨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군요. 이쪽. 발행 배제 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란은요, 자국 통화 시스템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크립토 경제가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이 장착된 국가예요. 네. 이란의 크립토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특히 중동 전쟁 와중에 오일머니가 비트코인으로 많이 이동했고요. 주가 떨어지고 금값 떨어지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 오른 이유 중에 하나, 그 수급적인 요건이 바로 그 부분이 있다.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란은 비트코인을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정이 된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요구 단서를 걸 겁니다. 절대 이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중지나 제재 조치 안 할 것을 단서를 받아내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이고, 둘 중에 뭐가 되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진수하게 되면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납니다. 네.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기로 해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많아지면 유동성 증가 효과가 기대돼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상관관계는 있어 보여요.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딱히 관계가 있다 이렇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관계를 규명한다면 규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가 비트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결정이 된다면 어쨌든 크립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러면은 결국에 이 통행료 징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재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크립토 시장에는. 네. 근데 그게 규모가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냐. 그러니까 통행료 자체가 진짜 막 엄청나게 크면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수요도 많아질 텐데, 네. 통행료가 그러면 그렇게 커지는 게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행료를 걷고 싶다고 무작정 걷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일단 국제법적으로는 당연히 해상 운임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건설공사 작업이 들어갔어요. 운행이 어려운 배가 크면 클수록 밑으로 깊이도 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가 깊은 대형 선박, 유조선도 통행할 수 있도록 건설 과정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에 따른 이 부가 조치니까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냥 자유로운 해상 통행을 보장하는 이 국제법상, 유엔법상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국제법이 무시되고 있는 게 지경학적 분절화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계속 지경학적 분절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국제법, 국제기구 이거 자체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유엔 파리 협약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WTO 체제, 자유무역주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나 국제질서 같은 경우는 소위 지금의 열강들이 땅 따먹기가 끝난 상태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열강들이 유리한 것이 자유무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보호무역 조치가 더 유리하겠구나. 그래야만 제조기지를 자국으로 이동시키겠구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열강들이 국제법이나 국제질서나 국제기구나 이게 오히려 유리해지지 않은 체제다. 그러니까 열강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때문에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지경학적 분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결에서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 징수가 있다면 사실 그 통행료 수준은 우리 대표님이 만약에 부산 갈 때 통행료 한 2, 3만 원 정도 낼까요? 아마 경부고속도로 네, 통행료가 그 정도 내는 수준일 겁니다. 제가 부담되지는 부담 않는, 정도가요. 살짝 부담되는 정도. 그냥 네, 아주 부담이 심한 건 아니고. 심각한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현대경제연구원 출신이었는데 그때 그룹사가 현대상선이 가장 큰 모회사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해운업계에서 비용이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해상 운임으로 올라갑니다. 반영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중동전쟁 와중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럼 정유사들이 힘들까요?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죠. 정유사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되면요, 3월, 4월 정도의 정유사들의 실적이요, 평년 대비 적어도 1.5%, 많게는 3배 가량 증가할 겁니다. 1.5%, 1.5배. 1.5에서 3배 정도 좋아진다. 정도 증가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국제유가가 3월 급등합니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니 이참에 그 비싸진 원유를 사올까요? 안 사겠죠. 비축분이 네. 6개월분이 있어요. 비축분을 쓰는 겁니다. 쌀 때 사왔던. 그리고 국제유가가 올라간 만큼 석유 정제 제품, 석유 제품을 비싸게 올려봤죠. 네. 기름값도 올라가죠. 그 예를 들어 항공유도 올려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우리 항공유 수출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석유 제품 수출국이에요. 원유 수입액보다 석유 제품 수출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비축분으로서 방어막이 있는 것이고 같이 석유 제품 가격을 올려잡으니까 남는 장사인 거예요. 정유사 입장에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정유사 입장에선 지금 우참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는 웃지만 표정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어려운 것은 그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나프타 가격이 올라서 나프타 공급이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나타나는 그 밖의 산업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반미가 아니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식한 표현을 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200여 개 나라는 다 호르무즈 해협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항공 서비스에 민감한 나라가 미국인데 항공유 가격이 치솟아서 그게 미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사도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해운사도 해상 운임 올라가죠. 해상 운임을 누가 부담해요? 네. 산유국들이 부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가격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1배럴당 1달러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배럴당 1달러인데 중동전쟁 와중에 65달러였던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찍는 것을 보면 이게 정말 부담되는 정도는 차라리 아니다.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주고 기꺼이 통행료 내죠. 그리고 통행료 내고 그 운임은 전가시키죠. 네. 택시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면 통행료를 그렇죠. 손님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비용 시대가 오는 것이지 이 운임이 부담돼서 그럴까? 그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 초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세계 많은 초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럼 초크 포인트를 우회하는 것보다는 통행료를 기꺼이 내고자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좋지 않은 선례로 남기 때문에 다른 초크 포인트들이 운임을 또 부과한다거나 국제법이 이제 무시되는 거죠. 네. 운임을 부과한다거나 한 번 운임을 책정하면 운임을 올리는 건 쉽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상당 부분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거를 트럼프가 기회 삼아서 그 크립토 시장을 좀 발달시키는데 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